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영자 아시죠? 이영자 20대 영남 자영업자가 지금 문재인 핵심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이 남자입니다. 20대 남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핵심 지지층들이 마구 떠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거 이영자 옛날에 고소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소영 그 다음에 또 뭐 유시민 해갖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이영자 20대 그 다음에 영남 자영업자인데 이 남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에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쭉 확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떨어지는 층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지느냐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그 다음에 영남 지역, 그리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제 원인이 뭐 다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이영자의 지지층을 조금 더 잘 묶어두는 방법만 하면 다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어느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영자보다 더 심각한 지지율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계층이 어디냐? 이 남자랍니다. 이 남자. 이 남자가 뭐냐 하면 20대 남자 계층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지율 그 변화를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전체적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갤럽 조사 내용입니다. 갤럽 조사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는 20대에서 무려 81%가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4%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20대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81%에서 51%로 남성의 경우에는 무려 30%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지지율 하락 현상이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여성은 어느 정도 빠졌냐면 여성은 84%에서 70%. 그러니까 불과 뭐 14%. 네.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 남자가 변심했다. 이 남자 때문에 이 남자의 그 20대 남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40대, 50대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전에는 이영자 이렇게 됐는데 이영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 남자의 병심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재밌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자, 6월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야? 이거 뭐 특정인들은 군대 안 가도 양심적이고 나는 군대 가면 양심 없어? 하면서 화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화역 3차 시위. 요거는 또 아시겠지만 해화역에서 그 시위가 크게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남자 그 누드 모델이 이제 뭐 미술 하는 그 학도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그걸 찍어갖고 몰래 돌린 거죠. 근데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잡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왜 여자만 구속시키냐,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러면서 또 여자들이 여자에 대한 불평등 아니냐 해서 해화역에서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에 되니까 안희정 무죄 판결 미투. 야, 이거 왜 안희정이 무죄냐 그러면서 남자들이 또 요때는 이제 여성계가 난리를 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는 뭐 법대로 한 거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또 남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흉터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미투 사건이 또 그다음에 이수혁 폭행 사건 또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또 11월 얼마 전에 또 있어갖고 20대 남자들이 좀 부글부글 이거 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젊은 남성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 실제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26세 민모 씨는 우리 문 대통령의 정책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러인이나 여성이나 북한 정책보다 많이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런 느낌을 자기는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27세 대학원생 조모 씨는 원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가 납득할 수가 없다. 박탈감 같은 것을 이제 느꼈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중앙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자만 챙긴다. 뭐 이용자보다 심각한 이 남자의 변심이라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슈로 떠오르고 있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은 굉장히 지금 기가 죽었어요. 여자들이 네. 하라는 대로 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예? 애기들 보고 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여성들은 들어가서 또 전업주도 있지만 힘들죠. 사실은 낮에 애들 보고 또 일을 보고 하는 거 힘든데 기가 많이 죽어서 말이죠. 밖에서도 네.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고 또 20대는 말이죠. 또 여성들한테 치여서 나 장가도 못 가 뭐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저희는 여성을 폄하하고자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성들의 고충이 있다는 거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네. 한국에 왔을 때 말이죠. 지금 봤을 때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남과 여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어떤 이런 생활상을 봤을 때. 네,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발전한 나라일수록, 문명한 나라일수록 남녀 평등권이 이제 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평등하다 못해 여성의 지위가 사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종교를 뭐 선전하자는 건 아닌데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종교를 제가 선포하려는 거 아닌 건데, 근데 남녀의 평등이 너무 이제 평등하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북한에서는 여성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말해도 서구를만 꿍꿍대고 그걸 앞에서 남자 앞에서 제가 털을 달지 못했습니다. 잘못 털을 달았단 남성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으로 되기 때문에 여성이 공손하지 못하다. 이제 예절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성들한테는 저희가 대꾸질이라든지 털을 별로 못 달았는데 여기서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제 여성들이 기가 세서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의 이제 거결한 품성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여성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남편한테 짝소리 하지 마 이래도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분들이 막 이제 법원에서도 근무하고 여성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아주 이제 활발하고 이런 걸 볼 때 좀 내가 정말 행복한 천국에 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북한에도 언제면 여성하고 남성들이 평등한 지위가 보장이 될까 그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도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지위가 높다 남성들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네, 배워주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20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21. 예, 이제 갓 돼서 말이죠. 예, 20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여성들만 챙긴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좀 홀대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근데 20대 사이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문재인하고 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상당한 그 인식의 갭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의 불만은 뭐냐면 언론 보도에 보면 여성은 너무 사회적으로 약자다. 그러니까 여성은 좀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네, 역차별을 이런 받는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여성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이라든가 여성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즉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에 해당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행을 해가지고 그 약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성부도 이제 지금 젠더 이퀄리티라고 양성평등 여기를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추세의 변화에 맞게 이 정책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남성,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여성과 남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젠더 이퀄리티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책도 있지만 말하자면 여성과 남성 안에서도 취약층에 네. 약자에 속하는 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좀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남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식이에요.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못하는 게 남자들이 지금 서울 집값이 웬만큼 비싸야죠. 그렇잖아요. 아유,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젊은 꾸잖아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남자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가 결혼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집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문제라든가 이 임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제일 큰 게 이 취업과 그다음에 결혼 초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당한 지원 정책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중심의 어떤 우대 정책이 이제 남녀 평등 개념으로 그렇죠. 우대 정책이 평준화돼야 된다. 그동안에는 여성이면 취업도 굉장히 유리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성 청년들 뭐 일괄적으로 여성과 청년이 나오지만 또 우리 현 정부도 장관들 입각시킬 때 문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30%는 여성으로 장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약하다. 그 또 뭐 청문회 과정에서 뭐 난리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함량 미달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하나의 컨셉만 가지고 장관까지 말하자면 발탁하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리하게 그 쿼터를 설정해가지고 쿼터를 무리하게 채우다 보면 남자들이 똑같이 20대가 아니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성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한 분야에서 여성의 어떤 우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우대 정책이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 남성들의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예. 그런 무리한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자만 좋아해 이런 이제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일이 하나 터졌어요. 그 일이 이제 뭐냐면은 어느 식당에서 남녀가 싸웠는데 그 여성이 맞았다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됐죠. 남자들한테 맞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촬영팀 뭐라고 그랬죠 아까? 6점 몇? 예? 6.9. 6점, 6점 뭐라 그래갖고,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남성의 평균 그걸 가지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남자가 화나니까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자가 맞았다고 올리고, 얼마 전에는 또, 40대 가장이, 식당에서 어떤 여성과 이제 몸싸움이 있었는데, 또 성추행 당했다고 해서 구속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남성들이 참, 위축되고 또 특히나 20대는 더 위축돼서 말이죠. 이거 뭐냐 이거 우리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없고 말이야. 이제 다 뺏겼다. 뭐 이런 불안감, 박탈감 때문에 아까 이 남자의 이탈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와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뭐 트랜스젠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성 문제 이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나 이런 것들이. 참 말하는 게 좀 껄끄러워요. 야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쨌건 20대 남성들에게 좀 힘을 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성들,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도 정치권에 편입할 때 어떤 우대를 해주지만 청년 남성들에서도 그런 우대 정책을 지금도 물론 쓰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의 남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기성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젊은 남자들을 영입해서 국가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발탁 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상당히 그 남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이 상당히 이 학교 수업 면에서도 뒤지는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어린 아이들을 또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자제들의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요즘 뭐 위축된 20대 남성들 사실은 이런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20대 남성들에게. 아이고, 예, 또 이렇게 전화가 오네 갑자기 아침부터 바쁘게. 제가 진동으로 해놔야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방송, 이게 유튜브 방송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20대 남성들 힘 좀 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대해서 너무 폄하한다거나 또 불공정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잘못되겠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건 더 잘못될 수 있다. 이거를 또 정부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20대 남성들 예,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있고요. 저도 20대 딸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20대 남성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